네, 반갑습니다. 권익춘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고 미국에 있는 캐롤라인 유니버시티 대학의 AI 드론학과 교수를 맡고 있는 권익춘 교수입니다. 이제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요, 드론이 앞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내용과 드론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 특히 치안 분야에서 드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강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드론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실종자를 찾기도 하고 교통 관련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고 대테러라고 해가지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순찰, 경비 이런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쓸 수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지금하고 완전히 다를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기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다면, 특히 플라잉카 혹은 유인 드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교통 체계가 2차원적인 상황에서 3차원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드론을 생각하기에 향후 미래에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때문에 약 2만 개에서 3만 개의 회사가 유지가 되듯이 드론은 비슷하게 새로운 교통체계가 만들어지면서 단계한 그런 산업이 될 것인데요. 대표적인 산업이 이제 통신망과 연계고 소프트웨어 산업까지 연계되면서 나라를 이끌어갈 중요한 중추 산업으로 발전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여기다시피 스마트 모빌리티가 활성이 되면서 드론 택시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상당히 스마트해지고, 그다음에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굳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하기 해가지고 이동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가상현실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 가지 큰 산업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강의한 드론이고, 두 번째는 바로 로봇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명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각의 산업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요. 오늘 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모습을 한번 예측해보고 현재 구축이 가능한 드론 산업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분야, 드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고요. 미래의 모습이 오늘 강의한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여러분들이 드론에 대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분야에 연구를 한다든가 산업적으로 뛰어드실 경우에 미래의 직업이라든가 먹거리, 향후 나라의 미래를 할 수 있는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드론 산업에 대해 가지고 이러저러 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우리 최신 기술을 어떤 특정 부처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총리급으로 올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과학기술부 부총리급 관련된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엄청나게 지향을 합니다. 드론만 하더라도 지금 7개 부처가 이 드론 관련 산업하고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서로 누가 이걸 가지고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장치 산업이고 통신 산업이고 소프트웨어 산업이고 그리고 부품 산업이고, 그다음에 이게 산업적으로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도 있고 또 군사용이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 치안과에 연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 기존에 있는 법률 가지고는 이 드론 산업을 우리가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관급에서 이걸 논의하는 것보다는 부총리, 과학기술 부총리급에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진흥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을 갖다가 대거 양성할 수 있는 훈련 체계, 그리고 각 부처에서 발굴 가능한, 드론을 통해서 발굴 가능한 다양한 산업을 발굴해 나간다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물론 중국에 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술 수준이 30%밖에 안 된다는 그런 연구가 있지만은, 특히 일반 드론보다는 특수 목적용 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용 드론 이런 쪽에 우리의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부에서는 좀 더 그런 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톱다운 방식의 이런 정책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고 보통업 방식의 정책을 만들어서 법률도 정비를 하고 기존의 이제 틀을 좀 벗어가면서 산업을 육성한다고 되면 저는 드론 산업이 꼭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장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큰 산업으로 기대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AI 드론 for the future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권희춘 교수입니다. 저는 또한 그 미국의 캐롤라인 대학교의 인공지능 드론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강연의 주제는 드론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인공지능하고 드론 기술이 어떻게 쓰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 20년 동안 그 IT 관련된 분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그 여러 가지 그 과제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그 경찰 관련된 그 치안 관련된 드론 일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 드론이 경찰의 업무에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문제의식을 생각을 해서 현재 다양한 분야에 강연하고 집필 활동, 그리고 많은 그 경찰 관련된 분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도에서 영어로 그 아빠와 함께 드론 만들기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을 보고 미국에 있는 캐롤라인 유니버시티 대학에서 AI 드론 학과를 설립하면서 최초로 교수로 제가 발령이 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잠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나는 화면 중에 하나인데요. 남모르는 여성이 길을 가다가 지금 낯선 남자한테 폭행을 당하고 그다음에 살해를 당하는 영상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그 심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예전 같았으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땅이 상당히 넓어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은 범인을 잡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그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을 학습시켜주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시다시피 지금 이틀 만에 이 넓은 중국 땅에서 범인을 찾은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CCTV에 촬영된 이런 사람의 영상을 경찰관이 스스로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중국은 이미 사람의 얼굴을 학습시켜 가지고 개인의 정보보다는 공공의 안전이 최선이다라는 의미를 해가지고 인공지능 이런 사회 치안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이 작년에 일어났는데, 브라질에서 8살짜리 어린 여학생이 부모님을 심부름을 가다가 보시다시피 지금 낯선 남자에 의해 가지고 납치된 영상이 그대로 CCTV에 찍혔습니다. 그렇지만은 브라질이라는 나라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여학생은 아직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미 CCTV에 차량의 넘버라든가 사람의 얼굴이 다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학생은 아직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아주 불행한 현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두 개의 우리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치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 드론과 인공지능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쪽 분야의 그 강연과 집필,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 관련된 잠깐 몇 개 분야만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론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요, 드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보시다시피 DRON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D의 의미는 상당히 다이나믹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손가락으로 두 개 가지고 한 대 물건을 드론을 띄워 가지고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상당히 그 뭐 이게 즐겁지 않습니까? 날리는 데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 드론은 R 의미할 때 저는 로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로봇이다.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일종의 사람에 의해서 제어가 가능한 기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O의 의미는 제가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드론이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유익한 기계가 될 수 있는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종원 씨가 칼을 잘 사용해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지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칼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듯이 드론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지만은, 반대로 이 드론이 적의 손에 들어갔을 때 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한테 해로움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O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론은 하늘 나라는 기계지만은요, 지상에 있는 컨트롤 센터에서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드리고요. E는 그때그때 제가 의미가 좀 다른데, 저 개인적으로 한 20년 동안 다양한 분야 일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나마 이 드론이 제가 보기에는 즐겁고 재밌고, 그래서 이거 뭐 에너제틱하고 뭔가 뭐 활성화 하면은 뭔가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뭐 이런 정도의 장비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에너제틱하다라는 말을 사용했고, 어떨 때는 즐겁다라고 해가지고 뭐 엔터테이너블하다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그때그때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하늘은 우리가 끝이 없다, 높은 곳이고 우리가 지배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최근에 이 드론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날아가지 못하는 뭐 높은 300m 이상, 500m에 든 고도는 비행기가 날아다니지만은요. 그 100m 이하, 150m 이하의 고도에서는 솔직히 쉽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드론에 의해 가지고 이 꿈이 실현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하늘에는 끝이 없는 게 아니고 끝이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드론에 고해상도 카메라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하나의 흔들림 없이 아주 좋은 영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내장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특히 카메라를 보는 영상이 야간에는 조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인식한다든가 촬영이 어려웠는데 이 카메라는 열감지 카메라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의미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질 같은 어둠의 영상이 나오지만요. 여기서 사람이 움직임을 바로 드론으로 볼 수 있고요. 우측에 있는 화면은 그 최근에 얻은 영상인데 경찰 팀이 집을 급속하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해가지고 드론을 띄우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드론이 우리 생활에서 아주 유용해 쓰이는데 그 중에 한 분야가 물에 빠진 사람을 찾아가서 그 위에다가 구명동이를 떨어뜨리는 이런 일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빠져가지고 일정 시간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되면 이제 익사를 하게 돼 있는데 드론이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정말로 빠져서 오적거리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장난을 하는 건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구명정을 갖다 떨어뜨리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또 한 가지 드론이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고립되어 있는 지역의 계곡에 긴급하게 의료폰을 배송해주는 이런 역할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미래에는 아파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드론이 뜨고 내릴 수 있는 이런 포트가 만들어진 형태의 앞으로의 일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미 드론으로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빠르게 신급하게 물건을 배송해야 되는데 그 배송 역할을 드론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올 초에 일어난 일인데 지리산에 환자를 실어 이 119 헬기가 갔다가 사람을 싣고 올라가다가 추락을 하면서 이제 사람이 2명이 로트에 맞아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 보시다시피 이런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은요 엄청나게 많은 인명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역할을 저는 드론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드론입니다. 사람의 환자만 싣고 바로 안전한 지역으로 실어 나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환자 배송용 드론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헬리콥터처럼 뭐 바람을 많이 일으키고 그다음에 착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좁은 공간에서는 헬리콥터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식으로 약 150km에서 450km까지 환자만 낮은 고도에서 싣고 나오는 이런 역할도 수행하는 드론을 연구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이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프로젝트 하나입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두 개의 이제 로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시누크 타입인데요. 사람이 타지 않고 아픈 환자만 바로 실어가지고 자동으로 내리고 랜딩하고 그다음에 배송을 해서 그 병원까지 실어 나르는 이런 프로젝트를 조만간 구현을 해가지고 사람을 생명을 다급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 이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외딴 섬마을, 드론이 긴급 의약품과 구호식품을 전달한다. 지금까지 볼 수 없던 드론을 활용한 의료, 운송 등 다양한 활동이 조만간 낙도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장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 신안군. 1m 길이의 무인 헬기형 드론이 목포 북항에서 1.6km 떨어진 바다 건너 신안군 앞해도 선착장에 내려앉습니다. 이 헬기형 드론은 최대 8kg의 물건을 싣고 초속 10m 바람에도 4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섬 주민의 검사용 혈액을 담아 출발지로 되돌아오기까지는 10여 분 남짓. 선박과 자동차를 이용하면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릴 일입니다. 섬 간의 긴급 의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론적으로 되어 있던 연구된 내용들을 실제 현장에 신안군에서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최초의 사례지 않나라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신안과 완도, 진도 등 전남 서남권은 무인 드론을 활용한 섬 원격 진료 사업의 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섬 주민들의 불편이 큰 의료와 택배, 교육 분야 등의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해 육지와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섬이나 취약 지역의 경우 평상시에는 검사 치료를 드론을 이용해서 병원급의 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긴급재난 상황 시에는 응급 의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남의 섬 지역 읍면 거점 보건소는 28곳, 기본적인 혈액검사 장비조차 없어 초기 진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점 보건소와 외딴 작은 섬의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는 드론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2년 전에 목포에서 섬 간에 의약품을 배송하기 위해 가지고 직접 테스트 실험한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섬에 그 아픈 사람이 발생했을 경우에 날씨가 안 좋게 되면은 헬리콥터를 띄우던가 해야 되는데 배도 못 가고 헬리콥터가 어려워서 저희가 긴급 혈액이라든가 의약품을 배송할 수 있는 시연을 실제 했던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체크해보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군이 운영하고 있는 에어밀이라고 하는 소형 저고도에 달려있는 드론이 되겠고, 이 전쟁터에서 아픈 환자를 450km까지 실어가지고 후방으로 저희가 배송이 가능한 이런 드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고속도로에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앰뷸런스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를 실어 나오는 앰뷸런스 드론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픈 환자를 심장 제세동기를 보내가지고 살려내는 이런 형태의 앰뷸런스 드론이 있고요. 또 하늘에서 긴급하게 의약품을 배송해주는 이런 형태의 앰뷸런스 드론도 있습니다. 자, 향후 몇 년 안에는 제가 추측컨대, 아는 단언컨대, 이 지난번에도 우리나라에 사고가 있었죠. 앰뷸런스의 앞을 막아가지고 택시기사가 긴급한 환자가, 위급한 환자가 사망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분이 뭐 살인방조죄라고 하는 처벌을 받고 있는 구속이 되고 그랬는데, 이 2차원 도로에서는 차가 막히게 되면 이런 응급 환자를 실을 수 있다든가 의약품을 배송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지체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만약에 이런 의약품 배송이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 현장에 빨리 갈 수 있을 뿐더러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 환자를 갖다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앰뷸런스 드론 겸 레스큐 드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공공시설이라든가 집합장소에 많이 가지 못하는데 저희가 봉사활동으로 그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공기관, 그다음에 사람 많이 있는 장소, 경찰서의 민원봉사실 이런 쪽에 저희가 방역봉사를 나가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되면서 이 드론이 언택의 최고의 부산물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사람을 가서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열을 재지 않더라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론에 달린 열감지 카메라에 해가지고 지금 길거리 다니는 사람의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기능을 드론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재미난 영상인데 그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집에서 락다운이 되어서 나가지 못하는데 피자 배달을 시킨 겁니다. 피자 배달 하시는 분도 아무래도 좀 불안하니까 지금 드론을 보내 가지고 피자를 배송해주는 이런 영상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을 갔는데 커피가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별다방에 전화를 해가지고 커피를 배송시켜주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최근에 보시다시피 지금 북한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민간 단체들이 북한에다가 대북 전단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뭐 드론으로 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현행법에 의해 가지고 불법이죠. 그리고 파주시에 있는 그런 휴전선 근처에서 불법 드론으로 날리는 것은 전부 불법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드론에 아까 말했듯이 드론이 칼과 같아 가지고 잘 사용하게 되면 좋은 요리를 만들지만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로 사용된다. 지구 곳곳에서 지금 드론에 의한 테러라든가 몰카라든가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난재해 현장에 피해 상황을 생생하게 드론으로 보여주는 이런 촬영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흔들리고 이 정도 엄청난 일인데 여기에 우리 구조대원이라든가 경찰관이 전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다 그러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구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일단 드론이 먼저 가서 사람의 생사 유무라든가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인력만 가가지고 바로 모시고 나오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실제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건물이 지하에 그 싱크홀이 생기면서 이 사람의 이 빠지는 영상이 있었는데 드론으로 우리가 스카이라인을 계속 촬영하다 보면은요, 이 건물의 뒤틀림이라든가 기울임 이런 거를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에 관련된 재난재 현장의 예방 도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뭐 가상의 그림이지만은 아마 이런 일이 도심에서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은 엄청난 재난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많은 나라에서 또 우리 정부에서 스마트 시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마트 시티에 뭐 에너지 세이빙, 워터 세이빙,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모빌리티, 뭐 그다음에 원격 그 근무, 뭐 쓰레기 분리수거 다양하게 뭐 치안 이런 분야에 들어오는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는데 이 분야의 스마트 시티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범죄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도시에 누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드론으로 우리는 치안하면서 감시, 순찰 이런 쪽에 우리가 범죄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가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역할을 드론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자료입니다. 드론이 융합 서비스의 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능형 인프라 분야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5G 그리고 IoT, 인공지능이 인프라로 구축이 되면은 그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워터 그리드, 블록체인이 산업의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실제 느끼는 거는 융합 서비스에 해당되겠죠.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가상현실, VR, AR 그리고 지능형 로봇이 향후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중국에 있는 드론이 와가지고 택시에 대한 시연을 했었습니다. 좌측에 있는 드론은 중국에서 만든 이양이라고 하는 드론이 되겠고요. 2인승 드론이 되겠고, 우측에 있는 드론은 독일에서 만든 벨러콥터라고 하는 드론이 되겠습니다. 요즘 두바이하고 싱가포르이 지금 시범적으로 드론 택시 운영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2025년도에 우리나라에 드론 택시를 띄운다고 하니 향후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모여가지고 법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을 육성시킬 만한 법도 만들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 제5원서의 한 장면인데 보시다시피 미래의 뉴욕의 모습입니다. 하늘을 떠다니는 이런 자동차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브루스 윌리스가 택시기사로 분해가지고 다양한 그 자동차 운전을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미래가 멀지 않아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드론은 또한 이 크게 만들고 사람이 타면은 커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기술적으로 드론이 사람이 타게 되면 이제 안전장치라는 걸 둬야 되거든요. 비행기는 점점 커집니다. 사람을 200명, 300명, 500명 막 태워대니까, 그러면서 안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중화, 2중화, 3중화, 4중화, 5중화, 6중화 장치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둬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드론은 임무에 충실한 기기입니다. 미션에 맞게끔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모든 분들이 크고 뭐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드론은 작고 아주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이 보시겠지만은 C4 샘텍스가 저장되어 있는 아주 작은 미니 드론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We have something much bigger. Your kids probably have one of these, right? Not quite. Hell of a pilot? No. That skill is all AI. It's flying itself. Its processor can react 100 times faster than a human. The stochastic motion is an anti-sniper feature. Just like any mobile device these days, it has cameras and sensors, and just like your phones and social media apps, it does facial recognition.
Inside here is 3 grams of shaped explosive. This is how it works. Did you see that? That little bang is enough to penetrate the skull and destroy the contents. That is an airstrike of surgical precision. It's one of a range of products. Trained as a team, they can penetrate buildings, cars, trains, evade people, bullets, pretty much any countermeasure. They cannot be stopped. Now, I said this was big. Why? Because we are thinking big. Watch. A $25 million order now buys this. Enough to kill half a city. The bad half. Nuclear is obsolete. Take out your entire enemy, virtually risk-free. Just characterize him, release the swarm, and rest easy. This short film is more than just speculation. It shows the results of integrating and miniaturizing technologies that we already have. I'm Stuart Russell, a professor of computer science at Berkeley. I've worked in AI for more than 35 years. Its potential to benefit humanity is enormous, even in defense. But allowing machines to choose to kill humans will be devastating to our security and freedom. Thousands of my fellow researchers agree. We have an opportunity to prevent the future you just saw, but the window to act is closing fast.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네, 보시다시피 지금 드론이 그 얼굴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드론에 조그만 C4 샘텍스 3g을 장착을 하고 사람의 얼굴에 붙어가지고 터지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드론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이 가격을 만들게 되면 작고 소형이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요, 뭐 총알값보다 싸게 만들 수 있으면 미래의 전쟁에서는 사람이 전쟁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조그만 드론이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혹은 저쪽이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들이 드론을 소형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치안 분야의 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안 분야의 드론은 5단계로 우리가 구축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는 실종자 수색을 위한 수색 드론이 구매가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이제 교통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위한 교통 드론, 그리고 어떤 그 국가의 주요 시설을 감시 운영하기 위한 대테러 드론, 대드론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비열한 드론에 대한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비용 드론입니다. 그 다음에 순찰용 드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순찰하게 되면은 개인의 정보가 다 노출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길거리에 CCTV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CCTV가 들어올 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인간의
그 어떤 개인의 어떤 걸 일일이 다 감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은 가장 범인을 찾는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가 CCTV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드론은요 동적인 CCTV가 되겠습니다. 범죄 현장에 바로 가가지고 현장 상황을 그대로 모니터링하고 지역에 있는 사령 지역에 있는 지휘관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최고의 장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경찰은 약 14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컨대 필요한 드론의 대수는 약 10,000여 대. 그리고 우리 경찰관이 운전면허 없으면은 경찰관되지 못하듯이 향후에는 경찰관들이 무조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이 치안 분야에 큰 역할을 해야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찰은 드론을 잘 사용도 해야 되지만요.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미리 알고 그 범인을 추적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일에 항상 관심을 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거는 안전의 위협입니다. 반사회적인 이런 행위죠. 그리고 비행기에 의해 가지고 낮은 곳에서 이 비행기하고 부딪힐 경우에 항공기가 위협이 된다. 그리고 범죄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뭐 절도를 한다든가. 미국에서는 이제 교도소 같은데 드론이 들어와 가지고 뭐 칼이나 총을 갖다가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일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몰카라고 하는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드론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갖다가 촬영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절대로 그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드론을 날려가지고 촬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큰 범죄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촬영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영상을 만약에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요 중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그 비행장 근처에 있는 항공기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드론을 날려가지고 항공기하고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보셨죠?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드론에 의해 가지고 항공기가 밑에 지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다 찍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비행장 근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드론이 만약에 비행기 엔진에 빨려 들어갔을 경우 터졌을 경우에는 큰 재난재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도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6살짜리 여학생이 집에 가다가 이 여학생을 위협하는 사람한테 나쁜 일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바로 이 여학생의 위치를 파악했는데 근처에 가가지고 사이렌을 켜게 되면은 이 범인이 여학생을 해칠 것 같아가지고 경찰이 근처에 경찰차를 세워놓고 드론을 띄웁니다. 근데 그 드론에는 열감지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지금 범인을 잡는 그 실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됐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셨죠? 지금 외국에서는 자, 이렇게 다양하게 범죄를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 가지고 드론이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드론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한 일예로 연구에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약 4,000명 가까운 파일럿, 비행기를 모는 사람이 필요한데 실제 비행기를 모는 사람은 약 1,000여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전투기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해군이 운영을 합니다.
공군에서 이제 정찰기라든가 폭격기라든가 이제 지원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앞으로는 이제 F-35가 이제 마지막 유인기라고 할 정도로 이제 유인 전투기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고 향후에는 전부 무인 전투기로 조정해지는 무인 파일럿, 무인 비행 그 탑건이 우리 생활의 직업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미국에서 공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무인 파일럿을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일례를 들면은 저희가 실제 비행기를 모는 유인 전투기 조종사하고 무인 전투기 조종사하고 거의 연봉이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향후에는 이 군에서 무인 전투기 조종사, 무인 드론에 대한 조종사가 수요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름만 들어도 14만 명 가까운 경찰관 중에 이 5개 분야의 경찰 업무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약 10만 명 가까운 드론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경찰에서는 아시다시피 2016년에 최초로 우리나라 전 세계 최초죠.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특히 치안 분야에 드론을 도입하기 위한 이런 컨퍼런스를 최초로 시작을 해서 향후 4년간 어마어마하게 많은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저희 전문 인력으로서 형성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10여 년 동안 경찰대학의 치안정책과정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멋진 이런 경찰관을 만나 가지고 같이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책 제목 자체가 치안 드론으로 바뀌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드론을 군하고 다르게 우리는 일반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 여학생 이런 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도구다라고 해가지고 드론 생명을 살리다는 제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번 정권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현역 경찰관이 이렇게 지금 대통령 앞에서 드론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도 갈 수가 있었고요. 특히 그 경찰에서 이제 총경이라고 하는 계급은 상당히 높은 계급입니다. 경찰서장님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최초로 지금 서장님으로서 실기평가 교관이 탄생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고위 공무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드론을 이해하고 드론에 대한 실제 업무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의 상당히 미래가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외국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치안관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에 가시게 되면 제일 안 좋은 게 치안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치안이 좋습니다. 그 좋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또 드론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뭐 실종자 수색을 한다든가 양귀비를 갖다가 찾아낸다든가 그다음에 뭐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찾아준다 하는 쪽에 경찰관이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예를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모 경찰관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집에 자꾸 닭이 없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닭을 좀 훔쳐가는 사람을 잡아달라고 해서 경찰관이 생각해보니까 닭을 잡아가는 사람 어떻게 찾나라고 했는데 이분이 제가 가리킨 교육을 받고 드론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닭이 없어진 시간에 몰래 가가지고 드론을 띄웠더니만은 이 옆마을에 있는 강아지가 와가지고 닭을 물어가는 걸 보고 영상을 그대로 드론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증거 채취한 다음에 그 영상을 강아지 주인한테 알려줘서 이 닭 모든 보상을 받고 그분은 승진을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한 예로 경찰관들이 자기 분야의 드론을 사용하게 되면은 본인이라든가 그리고 일반 시민한테는 상당히 편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런 우리 경찰청에 있는 고위 그 국장님께서도 이런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기회를 주셨고 경남지방경찰청을 통해 가지고 드론 동아리, 드론 폴리스 이런 행사도 진행을 했고 한국 드론협회를 통해 가지고 MOU도 체결하면서 다양하게 민관, 연이 함께하는 이런 드론 행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찰대학에서도 이렇게 학장님이라든가 이런 국장님이라든가 고위 간부들께서 드론 활용에 대한 공공 안전에 대한 세미나를 갖다 많이 구축하면서 공공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찰대학에서 실제 많은 드론 전문가를 모아놓고 저희가 이 비행이라든가 시연 행사를 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경찰청장이십니다. 전 경찰청장님이신데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치안 드론에 대한 여러 가지 경찰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실제 경찰에 도입할 수 있게끔 상당히 큰 공헌을 하신 민감용 전 청장님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다음에 이 업체 대표분은 본인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 헬기형 드론을 만들어서 멕시코 경찰에 납품한 이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하나도 없이 본인이 스스로 개발해가지고 해외에 수출 루트를 개척한 아주